네, 간밤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좀 변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야기시켰던 게 파월 의장의 연임 소식이었는데요. 네,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최현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호주권에 마감이 됐고 최근에 뉴욕 증시도 보면 후반에 좀 힘이 빠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간밤에도 그렇더라고요. 예, 네. 어제는 그 파월 의장 연임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뭐 거의 이제 보합이죠. 강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25% 하락했고 S&P 500은 0.3% 하락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의 하락은 결국엔 기술주들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국채 금리가 이제 1.63%로 오르면서 결국에는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GM 같은 경우에 3.7% 상승했고 포드 5.6% 상승. 그다음에 페라리가 1.5% 상승. 자동차주가 어제는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체인 뉴코가 6%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은행주들이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JP 모건, 웰스파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2%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도 2% 초반대의 강세를 보였고요. 머크가 1% 상승, 그다음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9% 상승, 그다음에 코스트코가 1.1% 상승해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그다음에 엑슨모빌이 1.4% 상승, 쉐브론이 1.8% 상승했습니다. 노바백스가 8.1% 상승했고요. 반도체주들이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는 3.1% 하락, AMD는 2% 하락, 그다음에 KLA 덴코라고 이제 장비주라고 있는데 3.4% 하락했습니다. 지금 어제는 이제 빅테크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애플만 상승했죠. 0.3% 상승했고, 지금 리비아는 어제 8.1%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루시드도 7.4%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이제 1.7%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내년 3월에 모델 S 플레이드를 중국에 출시를 할 것 같다라는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모더나도 7.2% 상승했고요. 은행주는 아까 이제 강세를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글로벌 4위 업체인데 이게 저번 달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3% 상승했는데 JP 모건 측에서는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3년간에 연 12%의 이제 매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섹터 이제 평균 2배 이상 상회하는 고성장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80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글로벌 IT 투자 이제 지출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고 이제 웰스파고에서 얘기를 했고요. 고성장과 이익률 확대가 계속될 것이다. 비중 확대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400를 제시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제 웰스파고에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다.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1,500억 달러 가량 할인되어 있는 상태다. 얘기하면서 비중 확대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203에서 대신 $19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을 했고 브레이너드 이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차기 부의장으로 올라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차기 부의장은 클라리다 부의장인데 내년에 이제 사임하기로 이미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너드 이사가 지금 차기 부의장으로 이제 갈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긴축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역시 브레이너드 이사는 좀 금융 규제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대출하고 좀 배당 쪽에 좀 제한이 있으면 유동성의 공급이 좀 이제는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ING는 이제 파월 연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정책 궤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스 증권은 테이퍼링으로 산타클로스 랠리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달러 강세로 이제 글로벌 금융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고 이제 변동성도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말 내년 1분기에 테이퍼링에 따른 투자 심리가 이제 증시에 이제 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는 지금 고인플레이션으로 통화 정책이 정상화가 이제 가속화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증시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또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네요. 네, 산타랠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증시의 조정 가능성, 뭐 통화정책 정상화는 늘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이게 속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속도가 조금 더 피치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시장이 당황하고 조금 더 뒤로 물러설 수가 있었겠다라는 전망이 좀 간밤에 많이 나왔습니다. 전과 후약의 패턴을 먼저 해석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파월 회장 연임돼서 다행이네 했다가 나중에 좀 밀린 거잖아요. 시장이 원인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둘기파적이 좀 더 이제 가깝지 않았냐고 했는데 훨씬 더. 예. 사실은 알고 보면은 또 이제 금융 규제론자이다. 저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네. 은행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모든 이제 연준 위원들은 은행에 정상적으로 이제 배당을 해야 한다고 이제 뭐 다들 결의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때 연준 내에서 이제 반대했던 의사가 네.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다라는 이제 뭐 얘기도 나오면서 네. 좀 더 이제 긴축이 그럼 더 빨라질 수 있고 유동성도 이제 결국에는 유동성이 회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어제는 이제 장 마감에 이제 급격히 좀 하락을 했죠. 이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파월 회장이 돼서가 아니라 브레이너드 이사가 될 줄 알았었는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장에 반응이 있었다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2년물 보니까 금리도 0.6까지 근처까지 장중에 올라갔고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1.62까지 장중에 찍었습니다. 달러 레벨대가 96.5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수치들이 부담스럽게 찍혔거든요, 간밤에. 네.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지금 이게 완전 지금 상승 어제까지가 추세를 안 나올 나오더라고요. 거고 지금 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 1.63까지 올랐는데 네. 저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여전히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들이 조금 힘을 못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 네. 굳이 좀 보면 차트론자는 아닌데 차트를 보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 매도하자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달러 레벨 때 보면은 국내 시장도 상당히 부담되겠어요. 이거. 저는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11월 달 들어서 네.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하면 순매수 규모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 1,200원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산업 리포트 시간에도 음식료 업종에 전망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넘어가서 1,250원 레벨도 한번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1,250원.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저는 1,200원 당연히 넘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외국인들은 1,250원이 크게 넘어가지가 않으면은 어느 연말까지는 매수를 조금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의 미국 시장 하락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지만은 네. 연말까지 보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강달러와 원화 약세는 이미 굳어진 기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계치만 넘어가지 않으면은 네. 크게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에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최현주 전문가의 뷰네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도체에 대한 드디어 러브콜이 들어왔는데 이 연속성이 끊이지 않기라고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달러 얘기가 나왔으니까는 말이죠. 지금 긴축 얘기가 나왔으니까 25일인가요? 25일에 저희 금통이 열리잖아요. 예, 네, 우리나라 무조건 금통이 100입니까? 열리죠. 그럼 예. 금리 올리는 거 맞나요? 그건 거의 맞을까요? 99%다 올리는 거죠. 저는 100이라고 하고 전문가는 99. 예. 지금 1%는 혹시 여지가 있으니까 좀 남겨두는 거고. 네. 이미 더 거의 확정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처를 하겠죠. 네, 금리 인상 이미 쪽으로. 시장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거는. 그러게요. 네. 저희는 이제 이번에 올리는 거는 맞는데 다음에 또 이제 올릴 거에 대한 힌트를 조금 줄 것인가 조금 더. 네, 그걸 그거에 보고 따라서 있잖아요. 어떤 네. 코멘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11월 달에 금리 인상하는 거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고 네. 저는 내년에 1, 2월 중에라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3월에 임기가
임대기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 네네. 그 전에 한번 올리고 결국에는 1.25 기준금리 상태로 놔두고 이제 뭐 이제 사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거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좀 취하는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미국인들도 뭐 매장에 먹거리를 사라고 하거나 뭐 기름을 넣을 때 주머니 사장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밀런 재무장관이 인플레에 대해서 풍토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풍토병화 되지 않도록 분명한 조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파월 의장의 책무가 좀 막중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예.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게끔 예. 이제 노력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 내에서도 좀 테이퍼링을 빨리 해서 금리 인상을 좀 빨리 해야 된다는 뭐 클라리다 부의장이나 월러 이사가 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어제 월러 이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저번 주 금요일에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결국에는 공급망 병목 현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뭐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냐? 예, 그거는 예. 아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때까지 계속 금리를 이렇게 제로로 놔둬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취재 이제 발언했죠. 예. 실질적으로 빨리 유동성 회수하고 네. 금리 인상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연준이 조금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만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내년 6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한 2, 3%까지도 보고 있고 9월에는 90%가 훨씬 넘어요. 네. 그런데 지금 3월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또 금리 가능성, 인상 가능성도 20%가 지금 중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열어둬야 된다. 한 3월은 아니더라도 4월에 금리 인상은 열어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점 당겨지긴 합니다. 시기 예측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두 가지죠. 완전 고용과 그리고 물가 안정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어떤 또 훌륭한 파월 의장의 판단을 내리게 될지 저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의 예측은 조금 올라갈 거다. 테이퍼링의 속도 또한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 또한 조금 당겨질 거라는 예측이 이런 금융시장의 패턴의 간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뭐 기술주가 밀렸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애플과 마이크론인데 두 개 다 올랐거든요, 중국들. 네. 예. 지금 저는 그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7% 후반에 주말에 강세를 보면서 우리 이제 삼성전자도 막강한 하고 영향력을 행사했죠. 굉장히 많이 국내 신시에. 삼성전자가 어제 한 5% 넘게 상승을 했고 예. SK 하이닉스도 이제 뭐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 결국에는 쇼커버링의 영향도 있습니다. 뭐 지금 반도체 결국에는 뭐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금 뭐 결국에는 조금 뭐 어떤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의 조정이 조금 빨라질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1분기에는 저는 돌아서기 힘들다고 보고 있고 저는 결국에는 뭐 이따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네, 네. 내년 결국에는 한 6월 정도는 돼야 되지 빨라야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연말에 지금 강세는 역시 쇼커버링과 그다음에 지금 주식을 이제 대차 잔고를 외인들이 좀 많이 빌려놨는데 쇼커버링 하기 위해서 뭐 연기금융 쪽에서 이제 상환 압력도 들어올 것이고 상환 압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좀 자기네들이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야 너희가 이제 빌려갔던 거 다시 줘라 우리 배당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링이 일어나서 좀 올라간 것도 있는 면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주시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딜의 메모리 업황이 생각보다 안 나쁜데 그리고 빨리 회복될 것 같은 시그널이 강하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올라간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조금 더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럼 연속성은 어떨까요? 연말까지는 간다고 봐야죠. 네, 어느 정도 레벨 때 예상을 하세요? 지금 워낙에 다 곡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 삼성전자를 상태잖아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예. 네. 그건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요. 지금 뭐 12월 달에 예측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측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한 8만 원 정도 초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격대에 하는데. 대한 예상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추세화 가능성은 있다. 네, 추세와 추세적으로는 반등. 네. 예. 금액 얼마까지는 저도 뭐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추세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조금 이제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홀짝 박사 얘기를 하실까봐 저는 가격대를 네. 제가 여쭤봤는데 일단은 추세와 반등 쪽으로 가게 잡고 있다라는 거는 중요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 물론 지금 고급 모델을 내놓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테슬라도 일단은 좋았고요. 애플이라던가 이쪽에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인 거잖아요. 이쪽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강했던 좀 고퍼 종목들, 리비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밀렸기 때문에 이 차별화된 시세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좀 다우 지수가 좀 상당히 좀 강했어요. 어제 그 잘 국채 금리가 버텼죠. 이제 네. 올라가면서 네. 상당히 강했다가 갑자기 장 막판에 쭉 나스닥은 이미 그 전서부터 이제 좀 하락을 하고 많이 있었는데, 빠졌고. 예. 근데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갑자기 쭉 빠졌는데, 저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으로 봐서는 나스닥은 오늘 만약에 지금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에서 힘을 못 쓰더라도 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요? 역시 뭐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뭐. 차트. 예. 그 안에 핵심적인 리딩 종목이 있습니까? 지수를 받쳐줄 만한 종목이 뭐라고 보실까요? 역시 뭐 가치주나 배당 관련주, 역시 뭐 가치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런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우지수의 강세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생소한 종목이어가지고 잘 못 듣긴 했는데 전문가님께서 설강주 중에 뭐 하나 많이 올랐다고 뉴코. 말씀해 주셨잖아요. 뉴코. 네. 네, 요거는 인프라 관련된 영향이라고 봐야 네, 되겠습니까? 요 가치주이기도 뉴코가 하고. 지금 US 스틸보다는 네. 철강주 중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US 스틸은 이제 전통적인 강자인데 뉴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흥 강자로 어떤 뭐 ESG 경영에도 좀 더 잘 부합하고 있고 뭐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뉴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안 밀렸어요, 고점 대비.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뭐 철강 업체 중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뉴코가 제일 주목받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총 결론을 내보자고 한다면은 뭐 11월 말 넘어서면서부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뭐 아까 가치주와 배당주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의 컨셉 종목군들을 그러면 선택하는 게 연말장 가는데 유리할까요? 지금 국내 증시 11월 마찬가지고? 말이니까 지금서부터 가지고 계시면은 네. 뭐 결국에는 주가 차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배당에 대한 배당금이라도 것도 받을 수 챙길 있을 수 있고. 것이고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기 나름이겠죠. 네. 뭐 자기는 이제 배당 받기 싫으면 본인이 이제 배당 받기 싫으면은 나는 그냥 시세 차익만 얻게 나온다 그러면은 12월 중순 넘어가서 뭐 매도를 할 것이고 아니면은 네. 뭐 그냥 나는 배당까지도 받겠다 그러면은 12월 말까지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저희가 있습니다. 보통 시원차는 배당주일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배당 수익금만 챙기고 또 시세 차익을 못 누리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지금 뭐 금리 인상도 금통위에서 예정이 돼 있다고 예상해 주셨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 다 시세 차익도 조금 얻고 배당금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집합의 종목군들이 좀 있을까요? 시장에서? 역시 뭐 조금 금융주 쪽이 좀 금융주. 뭐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런 네. 거는 금융주 쪽이 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좋아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4대 예. 금융지주나 지방 금융지주사들, 그다음에 뭐 증권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전통적인 고배당주인 전통적이 아니죠. 뭐 얼마 전 재작년에 이제 한행컴퍼니라는 사모펀드로 인수가 된 쌍용 CNE. 쌍용 CNE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단기 순이익, 그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네, 자기네 네. 단기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한행컴퍼니가 대주주기 때문에 거기다 다 배당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쌍용 CNE는 올해도 역시 사모펀드의 자본 회수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배당을 또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배당주는 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연말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포트의 컨셉을 바꿀 만한 절호의 찬스, 그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앞으로도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을 하나 좀 편입이 돼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흔들리는 장세에 대비해서 조금 안전한 주식을 찾는다면은 배당과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조금 더 물색해 보시는 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